오늘 토요 명상의 주제는 저는 명상과 수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뭐 명상이나 수행이나 다 똑같은 거지, 뭐 똑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. 명상이 수행이고, 뭐 수행이 삶일 수도 있고,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수행이 그냥 본인의 삶의 연속과 같이 이렇게 합해지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이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행동을 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. 이 수행이라는 말은 이 행동을 닦는다, 뭐 그런 의미입니다. 근데 우리가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행동을 하고 살아왔습니다. 근데 이 태어나서부터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,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, 이러한 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 짓고,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내 삶 자체가,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, 내 삶 자체가 나에게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,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이 삶이 그냥 수행입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산에 들어가서 뭐 참선을 오래 한다거나, 아니면 뭐 법당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, 뭐 이런 것도 수행의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, 진정한 수행은 이 본인의 삶하고 좀 저는 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말, 행동, 본인의 삶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성인이라고 저는 말한다. 그리고 뭐 스님으로 치면 뭐 큰 스님이다, 아니면 뭐 배울 게 많은 어른이다,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. 그리고 그런 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처라고 할 수도 있고, 뭐 성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솔직히 이 본인의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일치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존경받고 위대하고 막 이런 훌륭한 분들도 어느 순간 그 부분이 잘 안 맞아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, 아, 저 사람은 이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다, 이렇게 해서 유명세라든가 이런 걸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행동, 이런 부분을 잘 해서 평소의 삶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게 움직일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본인의 생각과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잘 잡아내야 되는데, 이제 그런 길들이 굉장히 어렵고, 조금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그냥 생활과 삶이 수행하고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삶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게 성인이라던가 이제 유명하다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부러워하고,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자꾸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명예라던가 아니면 뭐, 아,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던가 이런 부분을 계속 본인이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겁니다.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삶이 작더라도 내 말과 행동,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수행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주변의 눈보다는 본인의 삶을 저는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저 역시도 이런 부분, 이런 생각을 바르게 믿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말이 닦고 행함,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선한 마음의 개발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선하다, 악하다 이런 말도 이게 참 말은 우리가 참 쉽게 하는데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운 말들입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오는 뭐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안 좋게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,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사회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고, 뭐 이런데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한 발짝 더 불교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본인이 본인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수행자 아니면 이 명상,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. 우리가 일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
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뭐 제 생각엔 취미라도 본인이 원하는 취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한 번쯤은 이 일을 꼭 하고 싶다. 이랬을 때는 그 일을 한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꾸 외부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저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아까 이제 선한 마음의 개발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선한 거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. 진실하다거나 아니면 착하거나 뭐 거짓말을 안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진실이라는 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 진실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.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뭐 이게 좋다,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사람들은 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줬을 때 내가 싫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유 잘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. 굳이 그 사람의 성의를 봐서 이걸 딱 줬는데 이거 맛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어떤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스님이 어떤 이제 보살님들이 빵을 사와가지고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. 빵을 참 맛있게 먹었는데 본인이 빵을 맛있게 먹으니까 이 보살님들이 20년 동안 그 빵만 사다 줬다라는 겁니다. 우리의 사회라는 게 또 이 체면이라는 게 참 저는 그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. 빵을 사다 준 분의 입장에서는 이 스님은 이 빵을 정말 좋아하는 스님이 돼버린 거죠. 근데 이 스님은 이제 저희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나는 이 빵을 지금 20년 동안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때 좀 적당한 시점에 좀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으면은 뭐 다른 빵도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. 이 진실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 뭐 자녀분들이 뭔가를 사다 줬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이거를 좋아해. 근데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좀 좋아하지 않더라도 진짜 맛있다, 잘 먹었다 하니까 또 사다 주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. 이러한 하나하나의 작은 부분들이 본인을 속이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안 좋게 이야기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. 우리가 말을 할 때 얼마만큼 따뜻하고 또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경험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은 이 보살님들이 많은 걸 갖다 주세요. 이제 제가 또 특히나 이제 저는 어른 스님들을 옆에서 많이 모셨던 이제 시간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어른 스님 밑에 있으면 진짜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. 근데 솔직히 볼 때 어른들이 많이 안 드십니다. 그리고 뭐 아예 안 먹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가져오는 분들의 성의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이제 초창기 때 너무나 이 순수한 마음에 무언가를 가져왔을 때 받지 않았습니다. 이런 건 어른 스님이 좋아하지 않는다, 안 드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보살님들이 서운해하신 거죠.
그래서 이제 그런 기분을 좀 알고부터는 받아주는데,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보살님들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귀한 거를 이렇게 사다 주는 건데, 제가 중간에서 볼 때는 잘 드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또 많은 양을 잘 드실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,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보살님들은 서운해 하시고, 그 후에는 이제 잘 받아서 다른 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,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 들어오는 게 이 훌륭하고 또 큰 스님들, 어른 스님들한테는 더 많이 들어오고, 솔직히 이제 더 필요한 스님들에게는 더 안 들어오는,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이 사람들 눈에도 당연히 더 훌륭한 스님에게는 많이 갖다 드리고,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더 적게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,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수를 한 거죠. 왜냐하면 그 보살님들은 정말 정성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잘 갖다 주신 건데, 그러한 부분을 제가 스님이 안 드신다고 해서, 그리고 스님에게 크게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실수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그 후부터는 따뜻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, 최대한 스님도 좀 드시고 이제 다른 스님들하고 잘 논아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.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. 이제 작은 걸 받을 때도 이제 좀 심사숙고를 하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다 못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 입장에서는 스님 잘 쓰시라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지만, 최대한 받은 거에 있어서 이제 제가 쓰고,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논아 먹기도 하고, 이렇게 하는 게 보다 더 좋은 일이 아닐까,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이 진실이란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. 우리가 이 무어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진실에 관한 것, 아니면 착하게 살아라던가, 이 말들의 의미가 어찌 보면 좀 막연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분명히 막연하지만 이 안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. 거짓말이라던가, 이 거짓말에 대한 경우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또 선한 거짓말이다,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,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지혜롭게 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, 또 이 안에서 이 진실은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이런 자세면 굉장히 좋습니다. 내 이익을 위한, 아니면 나와 친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뭐 거짓말이나 이런 것은 좀 진실하고 멀다. 이 진실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땐 모든 사람이 이루면은 오히려 이제 진실에 더 가까운 행동들이다.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.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이로운 쪽으로의 진실을 많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아직 나라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. 그래서 내 가족이라던가 뭐 선거를 한다거나 무언가 할 때 내 가족이 만약에 무슨 자리에서 나왔을 때는 우린 당연히 가족을 찍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명확한 걸 수도 있지만 명확하지 아닌 걸 수도 있다. 우리가 좋은 사람을 좋다고 말해야 되고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말해야 되는데,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은 무조건 좋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은 저는 있어야 된다. 그게 우리가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진실이라는 말이 참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, 뭐 거짓이 아닌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, 뭐 왜곡이나 은폐나 착오를 모두 배제했을 때에 밝혀지는 바를 말한다. 뭐 이런 이야기인데,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제가 주제는 명상과 수행이었는데, 이 승가에도 이 수행을 하는 스님들, 그리고 소임을 사는 스님들, 뭐 이렇게 나눠져서 뭐 2판이니 4판이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소임을 보는 스님들은 뭐 4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,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좀 안 좋게 이야기도 했었고, 본인이 하는 수행에 따라서 뭐 이 수행이 최고다, 저 수행이 최고다, 이런 이야기는
저 옛날 부처님 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왔다라는 겁니다. 제가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드린 게 이제 부파불교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 부파불교가 뭐냐면 부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 때, 부처님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처님 제자의 제자에 또 제자의 제자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기 은사 스님이 최고가 당연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너네 은사 스님이 말하는 거는 자기 은사 스님하고 말하는 게 다르면 그게 아니다. 이래서 이제 서로 싸우는 게 이제 부파불교 시대입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최고다. 아니면 우리가 하는 수행법이 최고다. 아니면 뭐 우리 종교가 최고다. 너네 종교가 최고다.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되는 겁니다. 중국에서도 보면 뭐 율종이다. 율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이 종단들은 율이 최고인 겁니다. 그 사람들에게는. 그리고 이제 선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이라는 공부가 최고의 공부. 그리고 뭐 교화,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당연히 최고의 수행 방법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, 아니면 다른 쪽을 좀 안 좋게 보는, 지금도 뭐 남방불교다, 아니면 뭐 북방불교다, 뭐 대승이다, 소승이다,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제 생각엔 이 수행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사람들이 문제지, 그리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수행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수행자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선원에 다닌다거나 산에 가서 뭐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소탈하게 살면서 평생 수행만 하는 사람들도, 그리고 그런 스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스님일 수도 있지만, 이렇게 뭐 소임을 잘 본다거나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은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로 이 사람들을 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틀이 더 유연하고,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연하고 또 유연하면서도 명확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혜로워야 된다,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늘 지혜 이야기를 쉽게 하고,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,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이제 본인들의 판단으로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. 소임을 살고 이런 스님들을 이제 수행을 안 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고, 또 산에서 이제 수행만 하고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, 그렇게 살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도 뭐 제가 뭐 명확하게 이야기는 드리지 않지만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게, 아까 말한 이 진실이라는 게, 이 수행이라는 것도 모습에 갇혀서 수행을 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오히려 이런 데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수행이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좋다, 나쁘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잘 보고 저는 판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.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, 특히나 이 불교, 부처님의 법도 본인이 보고 가까이에서 보고 계속 판단을 해 보십시오. 과연 이게 좋은 법인가? 내가 불교를 아니면 부처님의 법, 가르침을 믿어도 되는가라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유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랬을 때 진정으로 아니다 싶으면 뭐 믿지 않아도 되고, 정말 이 법이 최고다 이러면 한번 깊게 믿으면서 수행도 해보시고 내 삶도 수행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명상과 수행 이야기를 하면서 뭐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고, 또 이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수행자,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수행이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, 이런 삶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세 가지,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삶을 살면서 처음에 다 이야기한 것인데, 이제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, 첫 번째는 스스로가 괴롭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. 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
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쁘거나 행복할 정도까지가 되면 더 좋은데,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괴롭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. 지금의 내 삶이.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내 삶이 괴로우면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예, 괴롭지는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더 행복감 아니면 괴롭지는 않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좀 이렇게 본인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.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.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분명히 저는 솔직히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, 저는 새벽에 잠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. 출가를 해서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일어나는 편이기는 한데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새벽에 잘 일어나지만 약간의 괴로움은 있다.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건 완전히 괴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약간의 괴로움은 또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좀 괴롭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행복하거나 내 삶이 즐거우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선은 좀 이렇게 괴롭지 않고 편안한 삶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일이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남에게 좀 귀감이 될 수 있는,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이면 수행자로서의 거의 뭐 다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닐까. 요 세 가지 정도면은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인입니다. 본인. 스스로가 뭔가 좀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본인의 삶에 있어서.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,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이 수행의 이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세 가지입니다.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스로가 괴롭지 않아야 되고, 본인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고, 그리고 좀 남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우리가 다 수행자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꼭 그런 삶이 일치가 돼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사시길 바라고,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스스로가 또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스스로가 행복하고 괴롭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발언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